그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ext.js에서 제공하는 API 라우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에 API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API 라우트에 대한 부분들도 Next.js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Next.js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고 나서 Pages 디렉토리 아래 보시면은 API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hello.js라는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자, 핸들러라는 함수가 있고요. 핸들러라는 함수에 request, response 이런 값들이 있고 자, 리스폰스에 스테이터스 200을 지정하고 제이슨 출력을 해서 name이 존 도라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컴포넌트로 해서 리액트의 JSX 문법으로 리턴 부분에 HTML 구조, 돔 구조가 출력되는 거랑은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이슨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서버 사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알겠지만 200이라는 거는 HTTP 스테이터스, 상태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이슨을 다룬다라는 거는 이게 사용자가 보는 뷰 쪽이 아니라 데이터 쪽을 다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현재 서버가 구동 중이니까 구동 중인 서버의 뒤에 API 하고 뒤에 hello 하고 붙여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존 도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내용을 조금 바꿔볼게요. hello next.js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hello next.js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스 밑에 있는 API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스라는 것 자체가 Next.js에서 사용하는 조금 특별한 디렉토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페이지스 아래에 있는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이 곧 주소가 되는 라우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리액트로 만든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라우트에 대한 설정들을 별도로 해줘야 하는데 어떤 주소로 들어오면 어떤 컴포넌트가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비해 Next.js에서는 페이지스 아래쪽에 이름만 패턴을 잘 맞춰주면은 주소 패턴에 파일명이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PI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형태로 이 내용들은 HTML이나 이런 구조들 없이 그러니까 app.js에서 설정한 이 바깥쪽 테두리 영역 없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API 서버들이 이용을 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데이터만 출력을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API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출력된 결과물들은 제이슨 형태로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게 되지만 결국 여기에 이 동작하는 API 내부에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이 돼요.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이 된 다음에 그 결과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Next.js가 서버 사이드에 대한 레이어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기술,
기술들이 들어가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원활하게 잘 되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그래도 프론트엔드 작업을 위한 어떤 툴로서 어, 알려져 왔었는데, 그런데 서버 사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고,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API 라우터 안쪽에다가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자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죠. 어떤 메소드로 받았을 때 동작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소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열어놓았고 그래가지고 직접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발췌를 해다가 여기에 탑재를 하셔가지고 미들웨어 같은 것들도 설정을 좀 해주시고 해서 API를 이제 구축을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Next.js에서 이 AP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벼운 목적으로 프록시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Next.js 안쪽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서버로 구축이 돼서 프론트엔드가 서버 하나, 백엔드가 서버 하나 이렇게 단독으로 구축되는 것들을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단일 서버로 API를 단일 서버로 구축을 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조금 더 잘라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형태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Next.js 안에 있는 API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로직 같은 것들까지 다 구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서버를 여러 대 구축을 할 수가 없다든가 제한된 환경에서 딱 한 대의 서버만 분양을 받았는데 그 서버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이 API 라우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사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한 대 안에서 전부 구축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자, 그런데 그래도 API 구축을 하는데 장비는 좀 넉넉하게 줘야 기술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좀 넉넉해야 좀 작업을 하는데 좋지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실 거고요. 그래서 API 라우트는 정말 간단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조금 더 깊게 익스프레스 정도의 API 구축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익스프레스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코어 JS나 뭐 그런 다른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버 구축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커스텀 서버라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아예 이렇게 커스텀 서버를 이용을 해서 Next.js의 더 바깥쪽 카테고리, 더 바깥쪽 컨테이너를 구축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 보시는 분들이 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서 서버 사이드 코드는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 대한 작업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Next.js 자체를 다루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Node.js에서 서버 작업도 조금 하시고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실 텐데 보시면 Node.js에는 기본 HTTP 서버를 구동을 한 다음에 자, A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렌더를 다른 거를 하고 B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렌더를 다른 걸 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Next.js의 기본 렌더를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Next.js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의 안쪽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Next.js보다 더 큰 바깥쪽의 컨테이너를 작업을 해서 Next.js를 그 위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아예 API 서버를 전부 익스프레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익스프레스 위에서 렌더러를 EJS나 뭐 제이드를 사용하는 거 대신에 이제 퍼그죠. EJS나 퍼그를 사용을 하는 거 대신에
렌더러를 Next.js를 사용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필요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저희가 오늘 HTTP 노드 서버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익스프레스 같은 노드에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다루기 시작을 하면은 얘기가 조금 많이 엇나갈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저희는 Next.js 안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용을 할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서버 사이드 쪽이기 때문에 API 라우트 안쪽은 서버 사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자,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로드를 하는 내용들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파일 시스템은 노드에 있기는 하지만 노드 서버 쪽에 있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에는 파일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 fs라는 거를 리졸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fs를 아예 불러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브라우저에는 fs라는 이런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반대로 서버 사이드에는 윈도우라는 객체가 없죠. 윈도우 도큐먼트 이런 애들이 없죠. 그래서 같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지만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자, API 라우트 쪽에 와볼게요. API 라우트 쪽에 와서 fs를 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API에 헬로를 불러와 보면은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로그를 찍어가지고 윈도우 같은 거를 로그를 찍어보시면은 여기에선 반대로 윈도우 같은 건 정의된 적이 없다. 이런 에러가 나죠. 서버 쪽이니까요. 서버는 이런 웹 브라우저를 가진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윈도우라는 창 자체를 해석을 못하죠. 대신에 이 위에 있는 fs는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파일을 말 그대로 읽고 쓰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블릭 같은 디렉토리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곳에다가 이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나 뭐 제이슨 파일이 됐든 야멜 파일이 됐든 그런 파일들을 가져다 놓고요. 그것들을 읽어 와서 화면에 표시를 하게끔 해주면은 그러면 저희가 소스 코드를 고치지 않고 파일만 변경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상 동작하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메리카노 뭐 메뉴판 만드는 것들을 했었는데 메뉴판을 만들고 다만 소스 코드 안에서 목록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매번 빌드를 해서 화면이 올라가야지만 빌드를 해가지고 배포가 되어야지만 화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빌드하지 않고도 내용이 반영이 되게끔 만드는 것 그거를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일 위치는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요. 퍼블릭 안쪽에 일단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안쪽에 놓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menu.csv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csv라는 거는 이제 콤마로 구분된 문자라는 거죠. 콤마 separated values, 콤마로 구분된 값들이라는 뜻인데, 자, 아메리카노하고 콤마 2,800원
늘 까먹지만 에스프레소가 먼저입니다. 에스프레소 2,500원. 그리고 카페라떼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엑셀하고 같은 데이터인데, 그리고 엑셀하고 호환성이 굉장히 좋죠. CSV 만들어서 엑셀에서 열어보면 열리고, 반대로 엑셀에서 CSV로 익스포트하면 익스포트 되고,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콤마로 컬럼을 구분하고, 여기 있는 엔터 문자로 이 로우를 구분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문서가 CSV 문서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있는 이 FS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로드를 하냐면은 저 FS에서는 FS 리드 파일인데 리드 파일 자 async도 되지만 일단 저희는 오늘 리드 파일 싱크 해가지고요. 자,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API 하나 올라가서 하나 더 올라가 가지고 퍼블릭 아래에 있는 메뉴.csv를 이렇게 읽어올 겁니다. 자, 저희가 뭘로 저장을 했냐면은 UTF-8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와서요. 메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찍어서 메뉴 데이터를 화면에 로그로 찍어 보면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고 음, 경로가 틀렸다고 나오는데 잠시 경로가 틀린 게 없는데 자,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를 빼먹어서 슬래시도 넣어줬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기 그 실행한 위치가 아니라 이게 지금 빌드가 돼서 단 넥스트란 디렉토리 안쪽에 들어갔는데 그 안쪽 기준으로 저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서 자, 요거 로드하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을 먼저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인덱스에서 저 데이터를 다시 메뉴.csv를 만든 것들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러오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홈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xt.js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은 이 함수의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의 바깥쪽 영역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에도 동작을 하고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후에 프론트엔드에서 동작을 할 때에도 읽어져 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콘솔 로그를 찍어가지고 윈도우 객체 같은 것들에 접근을 해보면 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윈도우 객체 접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분명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 쪽 페이지를 접근을 하려고 한 건데 자, HTML의 초벌,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윈도우 객체의 접근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Node.js에서 윈도우 객체를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된 건데요. 자, 근데 그거는 이 홈 안쪽에 있는 안쪽에서 내용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윈도우 객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고 그 영역까지는 서버에서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전송이 일어나서 사용자의 브라우저까지 내용이 다 넘어오고 그 뒤에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그 뒤에 윈도우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윈도우가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언제로 잡냐면은 여기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유즈 이펙트라는 훅이 있습니다. 이 유즈 이펙트가 언제 실행이 되는가 하면 함수 컴포넌트가 처음 화면에 렌더링 될 때 그때 한번 이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펜던시에 할당된 값이 변했을 때 이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됩니다. 디펜던시가 어디냐면 이 뒤에 있는 변수입니다. 아니 배열입니다. 자, 이 디펜던시에 대한 내용들은 이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함수 컴포넌트가 화면에 처음 렌더링 될 때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on did mount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화면에 위치하게 되는 걸 마운트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함수가 마운트 되었을 때라는 이런 이벤트명으로 저는 사용을 했었고, 디펜던시 할당된 값이 변했을 때는 on update 혹은 뭐 on did update. 지금은 정확하게 이런 이런 이름의 라이프 사이클 함수가 제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on mount, on update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on mount 되거나 on update 될 때에 대한 값들을 use effect 안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내용들보다 중요한 거는 use effect 안에서는 윈도우가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은 여기 윈도우가 이렇게 화면에 뿌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윈도우가 접근이 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해서 이 부분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선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동작하지 않는 영역으로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 윈도우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윈도우 아래에 fetch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냥 앞에 윈도우를 생략한 다음에 그냥 fetch라고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fetch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로드를 해올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AJAX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AJAX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데 자, AJAX라는 거는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XML의 약자인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죠. 그냥 비동기로 데이터를 로드한다. 앞에 있는 이 에이싱크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만 남았는데요. 윈도우에 있는 패치에 대한 것들은 MDN의 문서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본 스펙에 대한 내용들은 MDN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MDN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자, 패치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패치 안에다가 주소를 넣으면은 내용을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퍼블릭 안쪽에 메뉴.csv를 넣었는데요. 자, 퍼블릭 안에 있는 메뉴.csv니까 이 퍼블릭이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되고 메뉴.csv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안에서 응답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응답이 무엇이 왔는지 로그를 이렇게 찍어보면 응답이 무엇이 왔는지 로그를 찍어보면 자, 레스폰스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응답들 스테이터스 텍스트 오케이, 스테이터스 코드 200 이런 값들이 여러 가지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리스폰스의 바디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리스폰스의 바디에 대한 부분인데 자, 리스폰스의 텍스트라고 이렇게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 응답이 제이슨인 경우에는 이 리스폰스의 제이슨이라고 해가지고 값을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제이슨을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이 텍스트 자체가 또 비동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에 then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계속 안에 이제 구를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return response의 텍스트 이렇게 처리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더 축약을 시킬 수가 있죠. 코드가 현재 짧으니까 이렇게 바로 한 줄짜리 함수로 response의 텍스트를 변환을 해서 여기에서 콘솔 로그에서 이 텍스트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에스프레소 2,500원, 아메리카노 2,800원, 카페라떼 3,000원 이런 식으로 불러져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바닐라 라떼 3,300원이라고 내용을 넣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에는 바닐라 라떼 3,300원이라고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 서버를 동작한 상태에서 하니까 개발 서버가 자동으로 로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개발 서버가 아니라 그냥 프로덕션으로 동작하는 서버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프로덕션 서버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얀 빌드를 한번 해준 다음에 얀 스타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얀 스타트를 그냥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빌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빌드 먼저 하고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오류가 떠요. 빌드를 해주면 단 넥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저 안에 서버 구동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얀 스타트 해주면 구동이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해 보면은 3000번 포트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게 프로덕션으로 그러니까 배포된 버전으로 동작한다는 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저희가 index.js에서 h1에 있는 태그 같은 거를 이렇게 삭제를 해버린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도 빌드한 시점의 내용들만 나오지 이제 변경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았고요. 이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면 로그에 바닐라 라떼 3,300원까지 추가된 게 보이는데
자, 이 메뉴.csv에 한 가지 메뉴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녹차 라떼는 3,600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번엔 녹차 라떼 3,600원까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메뉴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소스 코드를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되죠. 이 CSV만 변경하는 것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됐죠. 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개발 모드로 서버를 구동을 시켜주고요. 여기에 이 텍스트를 지금 이 텍스트인 순수하게 텍스트 그 자체인 채로는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로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해줄 건데 변경은 텍스트 줄바꿈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잘라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잘라낸 것들을 다시 맵을 돌려서 그러면은 한 줄 한 줄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줄 한 줄씩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이번엔 콤마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내서요. 그런 다음에 이 잘라낸 것들을 다시 음, 뭐 잘라낸 것들을 다시 그대로 이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해볼까요? 아예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오늘 주제가 CSV를 다루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기를 해보면 여기에 대열들로 예쁘게 잘려서 에스프레소 2,500원, 아메리카노 2,800원, 카페라떼 3,000원, 바닐라라떼 3,000원, 녹차라떼 3,600원 이렇게 이중 배열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러온 데이터를 저희가 상태 같은 데다 집어넣고 화면에 렌더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오늘 바닐라 시럽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아예 빼버리면은 메뉴에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사라지는 건 아니고 메뉴를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품절로 표시를 할 거다. 그럼 이렇게 앞에 품절이란 문자를 넣어주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렇게 바닐라 라떼 앞에 품절이라고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화면에 렌더링을 할 때에도 품절이라고 표시가 돼서 사람들이 주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을 처리를 해 봤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API에서 저 CSV를 아예 읽어다가 넣고 싶었는데, 그거까지는 이번에 안 됐지만, API에서 다른 내용들을 활용하는 거를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 요거 CSV 불러와서 처리하는 부분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이번에도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API 쪽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 하고 그런 내용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